일요일 오후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냈던 우병우 검사 출신이죠. 우병우와 조국,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이 두 사람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중에 민정수석이다. 두 사람 다 실세였다. 민정수석은 실세 아니어도 파워가 센데 또 신임을 얻고 있는 실세였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휘두른 이 두 사람이 특히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병우는 국정원을 통해서 공무원들 사찰을 했다라고 해서 1년 가까이 형을 살다가 지난해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조국은 지금 입시 부정 등으로 해서 부인이 감옥에 있고 자기도 지금 재판 중입니다. 2심 재판 중입니다. 자신의 딸 조미는 의사 면허증이 취소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조국이 어제는 문재인을 3년 반 만에 방문을 해서 문재인과 만났다. 문재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자신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고민 중이다. 우병우도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고민 중이다 이랬습니다. 흔히 이제 출마를 앞두고 출마하겠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또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본다고 그러죠. 간 볼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국가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 다 출마 굉장히 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출마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은 민주당, 우병우는 국민의힘 쪽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영주 쪽에서, 조국은 서울 관악구 쪽에서 출마할 것이다. 출마 지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명예회복, 또 자신의 명예회복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명예회복, 조국은 이걸 내걸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일이 부정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명예회복, 우병우도 박근혜 정부의 명예회복, 국정농단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내년 공천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입장도 아니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우병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병우 출마하는 부분 국민의힘에서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출마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개인 자유니까 어떠한 형태로도 협의가 된 적도 없고 국민의힘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우병우로 인해서 박근혜 논란이 다시 일어난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수사를 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또 지금 문재인 적폐를 수사하고 있는 이 정부도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런 미묘한 관계를 생각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이게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 언론에서 계속 부풀립니다. 또 많은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우병우가 상당한 어떤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병우 자신 쪽에서 부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말을 지어냅니다. 언론에서는 재밌지 않습니까? 조국과 우병우가 출마한다. 정면으로 붙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화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입단속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우병우의 출마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만을 기준으로 보면 우병우의 출마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병우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또는 경선이 있어서 그 경선에 출마를 해서 경선에 참여를 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지금 사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 차원에서 무슨 우병우를 전략적으로 영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절대 나올 필요가 없다. 그 다음 필요하다면 우병우가 어떤 식으로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우병우를 경선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그게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치 개혁의 방향이다 라는 걸 짚습니다. 지금 조국은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조국 자신 문재인 정권의 명예회복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사정이 민주당이 좀 복잡합니다. 내일 당장 지금
돈봉투 게이트의 윤관석, 이승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의원들의 자율적인 투표에 맡겨뒀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지금 검찰이 최대 29명입니다. 검찰이 정확하게 개인을 집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10명 정도입니다. 이 윤관석, 이승만에 이어서 많게는 3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칠 수가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계속 넘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 어느 시점에 이재명에 대한 제2체포동의안도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윤관석, 이승만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체포동의안을 바로 통과시키지 않아도 방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또 윤관석, 이승만이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도 검찰로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 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재명도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혁신위원장도 지금 외부에서 아마 영입을 할 겁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정당에 대해서 민주당만큼 저렇게 복잡한 개파로 얽혀있는 저 외부에서 지금 영입해봐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혁신위원장입니다. 이 과정에 조국이 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냐.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지금 야합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친문 쪽과 이낙연계 전부 야합을 해야 합니다. 그 야합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의 영향력 커질 수밖에 없고 문재인의 영향력이 커지면 조국에 대한 이런 문재인의 배려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모두 계산된 어제 조국이 문재인을 방문한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내는 메시지는 문재인 정권 명예회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국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면 조국의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천을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형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비명 반명에서 이재명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는 것은 비명 반명이 정치적인 구심점, 정치적인 힘도 파괴력도 없거니와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흠많은 이재명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게 야합을 하는 게 오히려 비명 반명의 공천을 받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하게 민주당의 공천 문제는 얽혀 있는데 여기에서 조국이 공천을 받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유리할 것이 없다. 다시 입시 부정, 불공정이라고 하는 이 청년층이 특히 가장 싫어하는 이 부분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이제 우병우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국을 공천을 주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병우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게 여권에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지금 여권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상당히 많이 다선 의원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지금 지역마다 모두 올드보이들이 다시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선, 5선을 지냈던 장관을 지냈던 올드보이들이 모두 내년 총선에 나서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참 경선에 맡겨두면 이 올드보이들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략공천도 필요하고 공천에서 모두를 당원들에게 맡길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기준을 정해서 추려낼 필요가 있다. 사전에 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국적인 총선 이 전략으로 조정이 돼야 사실은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당원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총선 내년 여권에서는 개혁 공천입니다. 공천에 있어서는 새로운 인물 개혁 공천으로 가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향한 공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조국과 같은 이런 과거를 본 공천이 될 겁니다. 지금 박지원도 나온다라고 하고 지금 이런 판입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권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짚어봅니다. 그 다음 참 일본의 원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이 수습 과정을 다룬 일본 드라마가 지금 국내에 방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김건희 여사가 맡고 있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민주당의 확대 간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최고위원입니다. 이것도 또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이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70개국 넘게 개봉을 했는데 한국만 개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니냐. 김건희 여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팩트체크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팩트체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음모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일본 드라마, 이게 지금 영상물 등급위원회, 일본의 드라마에 관련해서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물 등급위원회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9명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이 후쿠시마 원전 이 드라마가 이 영상물 등급위원회 이 심의 절차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 제작한 이런 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그 심의하는 것이 더 데이즈입니다. 이걸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맡고 있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우리나라만 상영되지 않는 것이 김건희 탓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잠깐 확인하면 금방 확인이 될 부분이어서 조선일보가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기로 한 것, 윤석열 대통령도 넷플릭스 그 대표와 만났고 김건희 여사도 만났죠. 이제 그걸 끌어와서 이 얼토당토하는 이런 가짜뉴스, 이런 음모론을 또 퍼뜨리다가 이제 또 들통이 났습니다. 이 들통이 난 것, 서영교, 민주당 뭐라고 또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두 사람이 지금 맞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런 보도가 나자 인터넷에 이재명이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 지금 코인을 거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느냐 모두 밝혀라. 민주당은 밝히지도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김남국 혐의가 지금 걸려든 김남국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곧바로 김기현 대표가 밝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암호화폐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회사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봉급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다. 아들이 이 직원으로 취업한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아들의 그 성매매, 상습 도박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아들의 상습 도박, 성매매에 대해서 응답하라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재명이 뭐 이거 죄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하죠. 의혹을 제기할 걸 제기해야 합니다. 서영교처럼 김건희 여사의 그 음모론 똑같은 겁니다.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이 코인 업계에 봉급을 받으면서 직원으로 취직한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어떤 의혹이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뭐 아빠 찬스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아들이 상당히 무슨 뭐 업계로부터 코인 업계로부터 무슨 코인을 받았다든지 김남국처럼 이런 혐의가 드러나야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업계에 일하고 있는 것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들은 해명하라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이재명이 의혹이 될 만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기현에게 해명하라. 이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에게 아들의 그 성매매, 상습 도박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이 코인에 대해서 과세유예를 주장한 것도 이 과세유예를 주장한 그 이후에 5개월 뒤에 이 아들이 취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이 과세유예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층이 많이 이렇게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조치, 투자 보호조치가 있고 난 다음에 과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3, 4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이 자신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아무 문제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하나 이렇게 따박따박 팩트 체크도 해야 되고 또 반박도 해줘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에게 말려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뭐 아무 문제나 뭐 아무 것이나 자기에게 장기적으로는 불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국 대사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대사와의 그 문제는 오늘도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중국 대사를 공격하는, 중국을 공격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재명이 판을 깔아준 겁니다. 자신의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공격해야 합니다. 중국 대사는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중국 정부의 지금 생각입니다. 중국 정부와 생각을 달리 중국 대사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해고입니다. 중국 대사를 추방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혀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경고하면 될 일입니다. 따끔하게 경고했습니다. 중국 대사를 불러서. 그러니까 뭐 중국 측에서도 우리 대사를 불러서 또 경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치면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이 자신의 물타기를 위해서, 방탄 물타기를 위해서 중국 대사에게 판을 깔아주고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2차적인 부분이다. 1차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해야 된다. 지금 오늘 김기현 아들 문제를 제기한 것도 어처구니 없는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뭐 묻지마식 문제 제기입니다. 이 서영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일본 드라마를 지금 뭐 국내 방영을 맡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다라고 하는 이 얼토당토하는 이런 음모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급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그러니까 뭐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일 문제만 해도 복잡한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고 있다. 이럴 때는 정확하게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 이걸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아마 차관 10여 명 정도를 교체해서 임명을 하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아마 이동관을 지명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유력한데 이동관에 대해서는 그 자녀 지금 학폭 문제가 이게 지금 자녀 학폭이냐 아니면 뭐 상호 이렇게 싸운 것이냐 이런 많은 지금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이것도 아빠 찬스입니다. 결국 이동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 하나고등학교입니다.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동관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아는 사람이 하나고 관계되는 사람 중에 이사장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사장이 하나금융그룹의 회장입니다. 저도 4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거대그룹의 회장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게 그 회장도 모를 수가 없는 것이고 뭐 회장이 그 하나고등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당시에 이동관은 그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홍보수석을 할 때는 아니었다 이러고 있는데 홍보수석을 지낸 사람이 이 하나금융그룹 회장실에 전화를 했다. 회장과 통화를 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이번 주에 보입니다.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청문회에서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믿은 사람, 능력이 입증되는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사가 의뢰 그렇듯이 이 단점은 장점 속에 있습니다. 정말 내세울 만한 장점이 그게 역으로 거꾸로 단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방송의 공정성 회복이 꼭 이동관 아니면 안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고 또 능력도 입증이 됐죠. 또 이동관, 지금 이동관 특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에 대한 이런 신임, 이동관에 대한 신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전국을 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전체 전국을 보는 균형을 잡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정치권에 하듯이 타협하고 야합하고 이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피해자로서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을 만나고 뭐 이재명과 대화를 하고 이런 정치를 다시 복원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국정을 이끌어가는 균형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헬로윈 참사 때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이동관 특보의 문제도 이동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럴 것이 너무나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다 끌어안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어떤 흠집으로 자꾸 남게 된다. 결국 답이 나오는 것은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숫자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의 균형을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휴일인 오늘 제가 짚어봤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